이번 회차는 승무패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주 보던 애들인데 오늘은 라리가가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지네요. 왼쪽은 배트맨에서 경기 일정이 나오자마자 뽑아본 초안이고 오른쪽은 해외 배당이 나온 후에 초안에 더 씌워봤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나요? 지금 현재 배트맨 투표율과도 비교해보겠습니다. 다득표와 다른 초안의 픽을 보면 3경기, 4경기, 10경기와 14경기가 있는데 총 4개의 역대 이변을 주었는데 이 정도로 될까요? 언뜻 보면 서너 개의 역배라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4경기 중 3개가 프리미어리그네요. 당연히 이대로는 못 가져가고 더 엽기적이어야 한다고 봐요. 배당 정보와 이미지는 와이즈2 투캡 처분이며 라리가와 관련한 일부 이미지는 라이브 스포츠이며 영상에 표시해 놓겠습니다. 왼쪽의 투표율은 배트맨 투표율입니다. 웨스트햄은 예전엔 아스널도 잡을 때가 있었으나 최근에 2경기는 너무 큰 점수차로 패배했고 오른쪽 아래의 전체 경기를 봐도 아스널과 비할 바가 못 되네요. 해외 배당과 투표율이 압도적이고 직전 홈에서도 브렌트퍼드에 패한 웨스트햄이 원정 가서 아스널을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홈 승리 믿고 가져갑니다. 울브스도 앞선 웨스트햄처럼 지난 시즌엔 본머스를 잡기도 했으나 이번 시즌은 완전 맥을 못 추고 있고 울브스가 잘 나갈 때의 그 모습을 찾는다 해도 지금의 본머스를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도 본머스를 믿고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크리스털은 지난 2시즌에도 풀럼을 잡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무승부의 경기는 보여줬으며 양팀의 최근 전체 경기 모습은 비슷한 양상이며 풀럼도 크리스탈도 최근의 3경기에선 골을 뽑아냈습니다. 노팅엄과 뉴캐슬을 잡은 풀럼이 에버턴에 패한 크리스탈보다 아주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나 최근 맨유를 상대로는 홈에서 패한 풀럼이며 크리스탈은 원정에서 맨유를 잡았습니다. 기본 픽을 무승부로 가져가시고 더하기를 생각해봐야 할 경기로 보여지네요. 입스위치는 강등권에 있으며 시즌 3승이 전부인데 그 첫 승의 재물이 토트넘이었고 다른 두 팀은 부진한 울브스와 기복이 심한 첼시네요. 투표율을 보면 68%의 표가 입스위치 패배에 몰렸는데 해외 배당은 토트넘에 정배를 주기는 했지만 높은 정배를 주었다는 것이고 당연히 팀 전력은 부상자가 많다 해도 토트넘이 앞서지만 토트넘은 뜬금없이 레스터시티에 홈에서 패하는가 하면 비교적 약팀 에버턴에도 패했습니다. 강등권의 입스위치는 이번 경기 홈이기도 하고 잡았었던 첫 승의 기억이 있어 잔뜩 기대하고 있겠네요. 토트넘 승리와 함께 입스위치 승리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저는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갑니다. 사우샘프와 브라이턴은 브라이턴이 1.6배의 정배를 받았는데 전 경기 토트넘도 이 정도의 배당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워낙 최근이 좋지 못하니 높은 정배가 나왔네요. 사우샘프도 패하더라도 골을 뽑아내는 경기가 많이 있지만 브라이턴은 질 땐 확실히 지는 것 같아요. 에버턴에 홈에서 패하더니 노팅엄의 대차로 깨졌는데 첼시를 2연속 잡으며 분위기는 바뀌었단 말이죠. 여기서 브라이턴이 잡은 첼시를 생각해보면 첼시가 이름만 첼시이지 예전 도깨비 같은 울브스와 다르게 없어 보이는데 브라이턴의 최근 기록에서 첼시 승리 2경기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러고도 브라이턴의 승리를 생각한다면 홈팀 패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우샘프는 지더라도 영패를 많이 하는 팀은 아니기에 무승부의 이변은 가져가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6경기가 라요와 비아레알 경기인데 7경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빌라와 첼시의 경기인데 두 팀은 맞배당이 주어졌으며 투표율도 골고루 분산돼 있습니다. 첼시는 최근 2번을 브라이턴에 패했고 에스턴 빌라는 2번의 무승부 중 1번이 리버풀인데 이번에도 홈 경기인데 빌라가 정배가 아니네요. 빌라의 최근 리버풀 경기는 승부식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리버풀의 승리 배당은 상당히 좋으나 리그 1위, 챔스 1위를 지켜내느라 좀 지쳐 보이는 리버풀이기에 승부식은 피해가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던 것 같네요. 그나저나 승부식은 언제 맞출 건데? 빌라는
선제골을 넣고도 승리를 지키지 못했고, 빌라는 리버풀, 아스널 같은 강팀과는 무승부도 하지만 약팀인 입스위치와 홈에서 비겼으며 울브스에도 최근에 패했습니다. 첼시가 리버풀과 아스널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입스위치, 울브스보다는 훨씬 나은 팀이기에 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무승부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 라리가 6개의 경기를 한 번에 보겠습니다. 6경기 라요와 13경기 헤타페는 맞배당을 받았고 포식자 레알과 마드리드, 바르샤는 정배를 받았습니다. 8경기 마드리드는 다른 두 놈과는 달리 높은 정배를 받았네요. 언뜻 타당해 보이고 투표율도 마드리드와 레알, 바르샤에 압도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포식자 세놈과 소시에다는 이 다음 경기가 구강컵이고 이제 4강에 들어왔습니다. 26일 1차전과 4월 2일의 2차전 두 경기 합산해서 승리하면 결승에 올라가는 거죠. 오른쪽 구강컵의 역대 우승팀을 보면 지난해에는 아틀레틱 클로브 그러니까 빌바오가 우승을 했고 23년에는 레알이 우승했습니다. 가장 많은 우승이 바르샤이며 마드리드의 우승은 1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이번 라리가 회차는 총 38라운드 중 25라운드니까 이번 회차를 제외하고도 아직 13경기가 더 남았습니다. 왼쪽 라리가의 순위를 보면 포식자 세놈이 승점 1점 차이로 나란히 1, 2, 3등을 차지하고 있고 바르샤가 유리하긴 하나 챔스에서도 레알과 마드리드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즉 리그 우승도 셋 다 가능하고 챔스 우승도 가능성이 있고 이번 구강컵에서 우승을 하면 트래블이 가능하다는 거죠. 유독 레알이 트래블과 인연이 없었는데 좋은 기회이고 트래블은 아니더라도 구강컵 우승이 10년도 더 전의 일이 돼버린 마드리드도 4강에 올랐고 가장 많은 구강컵을 가져간 바르샤도 챔스에서 2위에 있으며 리그 우승은 못하더라도 몇 해 전에 트로피를 들어올린 소시에다도 4강에 올랐기에 구강컵 우승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 승무패 회차는 14번 남은 리그 경기 중 하나이고 구강컵은 이미 4강에 오른 놈들이고 그중 3놈은 남몰래 트래블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번 리그전보다 그 다음 경기인 구강컵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르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5패를 기록했는데 날짜별로 보면 챔스를 앞두고 오사수나의 패배, 챔스를 다녀온 후 소시에다의 패배, 챔스를 다녀온 후 라스팔마의 패배, 챔스를 다녀온 후 레가네스에까지 패배. 마지막 최근 경기는 구강컵을 앞두고 마드리드에 패했는데 이건 뭐 구강컵이랑 상관없이 포식자끼리만 났으니 패할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챔스전 전후로 해서 약팀들에게도 패배를 했고 이 다음 경기는 구강컵인데 이제 4강에 들었으며 이번 리그는 14개 남은 리그전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니, 그럼 해외 배터들은 그걸 모르나? 지금 걔네들이 압도적 정배 아냐? 오사수나, 라스팔마, 레가네스에 패할 때도 바르샤는 압도적 정배를 받았겠죠? 사실 팀 전력으로 보면 마드리드, 바르샤, 레알이 전부 이번 라운드 승리하는 게 맞죠. 하지만 트래블을 꿈꾼다면 다음 구강컵을 대비한 로테이션을 돌려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고 로테이션을 돌린 상태에서는 상대 팀들을 우습게 볼 수 없지 않나요? 레알의 경우는 시즌 리그 3패가 있는데 그 3번 모두 챔스를 다녀와서 패했는데 한 번은 상대가 바르샤이니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 2번 중 한 번은 에스파뇰에 패했습니다. 마드리드라고 다르지 않은 게 시즌 단 2번의 패배가 있는데 챔스전 릴과의 경기를 치르고 와서 베티스에 패했으며 챔스전 레버쿠젠을 앞두고 레가네스에 패했습니다. 레알과 마드리드, 바르샤는 아직 챔스에 살아있고 나머지 리그 14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병행하겠죠. 꼭 이번 회차의 승무패를 떠나서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세 팀의 경우도 박빙이어야 하는 게 리그 5위는 유로파리그, 6위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지는데 지금 6위인 라요의 승점이 35점이고 13위 헤타페의 승점이 30점으로 6위부터 13위까지는 승점이 고작 6점 차이라는 거죠. 당연히 박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고 소시에다의 경우는
앞서 보았던 포식자들도 구강컵을 대비할 수도 있다는 가정인 만큼 소시에다 역시 로테이션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다시 시작할 때 봤던 저의 초안에 배당을 입힌 것과 투표율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프리미어리그도 이변이 나올 것 같은데 라리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 놈의 포식자와 소시에다가 정배를 지켜줄지, 만약 부러지면 어떤 놈들이 부러질지 생각해 봐야 하나요? 남은 두 개의 경기 보시겠습니다. 뉴캐슬과 노팅엄은 최근 전체 경기에서 흠잡을 게 없습니다. 양팀은 최근 똑같이 플럼과 본머스에 패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뉴캐슬은 두 경기 모두 홈에서 패했다는 것이고 노팅엄은 원정에서 패했다는 거죠. 신기한 건 두 팀의 맞전적에서는 뉴캐슬이 앞서긴 하나 맞전전에서 승리한 경기가 모두 원정이고 노팅엄에 패한 경기는 홈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그걸 제외해도 노팅엄의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홈팀의 승리와 패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를 고른다면 당연히 이번에도 홈경인 만큼 홈패배로 찍는 게 그나마 좀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맞전적은 의미가 없고 배당과 투표율은 근소하게 리버풀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모습은 당연히 리버풀이 좋지만 앞서 언급했듯 리버풀은 좀 지쳐있는 느낌이라는 건데 만약 레알전에 빠진 홀란드가 출전한다면 승무패가 다 보인다고 봐야 하고 홀란드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리버풀이 우세하다고 봐야 합니다. 무승부와 패배가 좋아 보이며 이 경기도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홈팀 패배가 좋아 보입니다. 라리가의 포식자 경기와 6경기 라요 대 비아레알은 비워뒀습니다. 저 역시 아직 정하지 못했고 로테이션 여부에 따른 혼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찍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외의 경기들을 보면 무승부를 평소에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데 많이 나왔고 5경기 사우샘프가 선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회차 영상이 볼 게 좀 있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새로 구독을 눌러주셨네요. 기존의 구독자분들과 새로운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요. 부족한 영상인데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